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랜드로버 디펜더인데요. 기존에도 저희가 디펜더를 테스트해서 선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자, 당시 모델과 지금 모델 비교를 한다면 도어 숫자가 줄었죠. 휠 베이스가 더 짧아졌는데요. 디펜더는 전통적으로 오프로더로서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클래식한 디펜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현세대 디펜더가 이 넘치는 세련미가 오히려 반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눈에 보더라도 멋진 디자인, 현대적인 세련미를 갖춘 것이 디펜더인데, 자, 저희가 기존 디펜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칭찬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외관, 짧은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 모델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디펜더는 랜드로버를 대표하는 정통 오프로더입니다. 흔히 지프 랭글러와 벤츠 G바겐 등과 비교되는데요. 랭글러는 모든 기능을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죠. 디퍼런셜 락을 비롯해 파트타임 사륜 레버도 직접 조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도 다소 복잡하고요. 하지만 고급 브랜드인 랜드로버는 다릅니다. 운전자가 각종 조작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스스로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주행하는 노면 상황에 맞춰 주행 모드만 변경해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정통 오프로더지만 고급스러운 온로드 주행 감각까지 겸비했고요. 이런 고급화가 바로 고급 브랜드이자 오프로더를 지향하는 랜드로버입니다. 지금 보시는 디펜더 90은 저희 팀이 먼저 소개했던 디펜더 110의 숏바디 모델입니다. 전면과 후면 모습이 같죠? 짧아진 차체 길이 덕분에 도어도 2개만 갖춰집니다. 실내 디자인도 롱휠 베이스 버전과 같습니다. 나사로 조립된 모습 때문에 다소 투박하게 느껴지지만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기판도 시대 흐름에 맞춰져 각종 테마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답게 구동 배분과 디퍼렌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부분도 좋고, 운전자 보조 기능 또한 시원스럽게 표출하는 부분은 랜드로버만의 특징입니다. PB 프로라는 이름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존 다양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상도도 좋고 반응 속도 역시 빨라졌고요. 홈에서는 타일 노출 방식을 통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메뉴도 스마트폰을 연상시키도록 만들어 쓰기 편합니다. 각종 오프로드 정보도 볼 수 있죠. 도강 센서를 활용해 현재 수심을 알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시트는 최대 3개까지 위치 저장이 가능합니다. 열선 기능은 있지만 통풍 기능은 없고요. 뒷좌석을 위한 도어가 없기 때문에 시트를 안으로 접은 이후 뒷좌석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한 번만 눌러서 앞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릴 때는 버튼을 계속 눌러야 하고요. 뒷좌석 공간은 의외로 넉넉합니다. 앞좌석 시트백 부분에 USB 포트도 준비했네요. 중앙 하단에 타입C 충전 포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공간이 매우 좁죠. (230V) 전원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디펜더 90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볼까요? 에이다스 부분도 일정 수준 갖췄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사각 및 후측방 경고, 오토 하이빔 등이 있고요. 하지만 차로 중앙 유지 기능 부재는 아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부가 기능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센터 암레스트 안쪽에 자리한 냉장고, 앰비언트 라이트, 360도 전방위 카메라와 차체 하부를 보여주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14개 스피커가 탑재된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디펜더 90에는 파노라믹 루프가 기본 장착되고 있고요.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이 탑재된 디펜더 90이 고급 SUV와 정통 오프로더라는 상반된 요소를 두루 만족시킨 모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디펜더와 함께 가볍게 달려볼까요? 일단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 배기량의 여유가 있는 만큼 상당히 부드럽게 차가 달려줍니다. 자, 이 부분은 고급차를 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엔진 배기량이 너무 낮다든지 수치적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나 변속기 등이 이제 제 성능을 내주지 못하게 되면 아쉬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현재 디펜더에서는 그런 점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저속 환경에서 움직일 때 이런 가다서다 환경이 많은 국내 여건에서는 저속 환경에서의 순발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민감하게 뛰쳐나가는 그런 타입도 아니고 나름대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만큼 일상에서의 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자, 그리고 디펜더를 탔을 때 상당히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 모델도 NVH 측면, 자, 소음 진동 측면에서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오늘은 정숙성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와, 이 정도의 수준이면 거의 고급 세단 정도의 이 정숙성을 논할 정도가 되고, 특히 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에서 이때 정숙성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자, 이런 수치를 가진다는 것, 특히나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를 본다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와 같은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정숙성을 내준다는 점은 나름대로 랜드로버가 디펜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진동 부분, 아이들 상황에서 스티어링 휠 쪽으로 넘어오는 진동도 없는데요. 자, 디젤 모델 과거에 탔을 때 어땠나요? 뭔가 덜덜덜덜 거리고 그 떨림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됐는데 현재 모델에서는 그런 점들을 느낄 수가 없어서 상당히 좋네요. 자, RPM대만 보더라도 아이들에서 660rpm 정도, 에어컨을 가동하면 이제 RPM이 900대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낮은 RPM을 유지하는 만큼 이런 것들이 어떤 다양한 부분에서 2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엔진 세팅 3리터라는 약간 여유로운 배기량을 갖췄기 때문인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석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엔진은 249마력, 최대 토크 58.1kgm/m를 갖고 있는데요. 자, 여유로운 토크, 앞서 일상주행, 특히 저속 환경에서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이 여유로운 토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엔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랜드로버는 엔진을 세팅할 때 저RPM대에서의 토크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들을 일상 영역에서 바라볼 때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시내 주행을 할 때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가속 페달을 쭉 밟고 차가 달려나가는 환경,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엔진 소리 자체를 크게 부각한 타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억제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듣기 좋은 사운드를 내주고 있는데, 사실 엔진 사운드만 놓고 듣는다면 이것이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크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물론 뭐 타코미터를 보면 이것이 디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어쨌든 회전 질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랜드로버 은근히 이 3리터 엔진은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변속기는 8단 자동을 씁니다. 사실 뭐 제기어나 랜드로버 역시도 좋은 변속기를 갖다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죠. 지금도 임시적으로 매뉴얼 모드에서 작동을 시키고 있을 때, 물론 뭐 BMW의 스포츠 8단 변속기 정도 수준의 그런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승차감과 타협한 환경 안에서는 나름대로 민첩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 기어비 측면도 충분히 잘 만들어놔서 각 기어가 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데요. 파워트레인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네요. 자, 그렇다면 디펜더, 오늘 만나는 디펜더 90, 과연 얼마만큼의 발진가속 성능을 내주는지 볼까요? 제조사 발표 공식 수치는 8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8초보다 조금 더 늦어진 환경을 예상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오늘 기온 30도를 훨씬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35도라는 것이 이제 실내 이 온도계에 찍혀 있는데, 이와 같은 더운 환경, 노면 온도만 해도 50도가 넘어서는 이런 환경인데, 다시 볼까요? 7.9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가 아닌데. 사실 이제 포르쉐 정도, 그리고 BMW의 일부 모델 정도가 제조사 발표 수치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의외로 랜드로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썼네요. 참고로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110 버전에서도 그런 점들이 잘 부각된 바가 있었죠. 당시에는 기온이 많이 낮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유리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름대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성능을 잘 끌어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랜드로버를 타면서 이렇게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것이 상당히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슈퍼차저 버전을 타고 있을 때 이때는 칭찬을 많이 했었지만 이 디젤 모델을 타면서 이렇게 감동을 해보긴 또 처음이네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움직일 때 아무래도 현재처럼 가볍게 움직이고 있을 때도 어느 정도의 바디롤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 차의 특성, 특히나 이 서스펜션 환경을 감안하고 본다면 날카로운 핸들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안에서는 나름대로 차가 빠릿하게 잘 움직여준다는 느낌이 잘 전해집니다. 특히나 이 모델은 바디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민첩성 부분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특히 예전 모델이 아무래도 이제 차체 길이가 약간 길다 보니까 반복된 코너 구간에서 불규칙한 그런 ESP의 작동 환경을 만난다든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그런 점들이 많이 희석이 되어 있어서 좋은데요. 자, 운동 성능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역시 이 디펜더 90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잠시 제동 성능도 볼까요? 아쉽게도 현재 차의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때문에 뭐 현재 저희가 정말 장거리를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마 한 첫 팀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시즌 팀이다 보니까 현재 누적 거리가 700 한 4-5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브레이크 버니시 길들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때문에 이 수치는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를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랜드로버지만 타이어는 그리어의 랭글러 시리즈, 그 중에서도 올터레인 어드벤처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타이어 자체가 오프로드를 상당히 많이 감안한 타이어입니다. 때문에 제동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게 되는데, 두 가지가 지금 묶여 있죠. 타이어의 특성에 의한 부분, 또한 브레이크 버니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동 거리는 약간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버니시가 끝난다고 해도 이것이 대폭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차 어떤 타이어 특성 때문에 제동 거리는 약간 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이 소재 자체의 특성 때문인지 제동거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고 접근한다면 아쉬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고속주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아쉬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랜드로버 모델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오프로드인데요. 사실 본격 오프로드에 들어섰을 때 디펜더의 매력이 제대로 부각됩니다. 자, 3대 오프로더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비싼 메르세데스 AMG의 G클래스가 있겠죠. 그리고 집에 랭글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에는 디펜더가 있죠. 자, 그리고 저희가 메르세데스 AMG의 G클래스를 테스트할 때 이 디펜더의 것과 비교를 했었죠. 한번 G클래스의 것과 비교를 해볼까요? 네, 디펜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어떤 오프로드 환경에서의 대응 능력만큼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랑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모델들은 어떤가요? 뭔가를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오프로드에 대한 그 운전법을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찜만 하더라도 몇몇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어느 정도의 힘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이 디펜더는 그냥 버튼만 누르고 다이얼만 돌려주면 그 모든 것들을 차가 알아서 해줍니다. 기계적으로 해줘서 잘 달려주는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자적으로 잘 구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만큼은 랜드로버가 단연 최고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소비자분들의 상당한 그 인식 중에 하나가 랜드로버는 무조건 나쁜 차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차의 본질적인 매력, 그리고 저희도 과거 제가 레인지로버를 시승하다가 정말 이 뻘에 빠졌던 적이 있는데, 물론 바다는 아니고요. 자, 그 환경에서 다른 차 같았으면 견인차를 불러야 됐을 겁니다. 현재 이 디펜더, 레인지로버 그보다 더 좋은 그런 오프로드 대응 능력을 갖춘 만큼, 자, 정말 뭐 친구들이 함께 자 어디라도 한번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진짜 어려움 없이 바로바로 쫓아가서 가장 선두를 차지할 수 있는 것, 바로 디펜더가 가진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랜드로버 모델을 탈 때 가장 짜증나는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사운드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부분이었죠. 특히 블루투스가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시승을 할 때, 특히 저도 이제 일본 모델을 시승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던 적이 있는데, 현재 디펜더는 그런 점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받았기 때문인데, 거기에 현재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까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쪽 이제 PD 중에 한 분이 이 사운드 쪽에 상당히 좀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이 계신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탔었던 다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단연 최고 수준이다. 특히나 이제 고음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 미세한 것까지도 잘 표현을 해내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실 이제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고음 쪽에 약간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음 쪽이 떨어지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디펜더가 갖고 있는 약간 홀 구조, 이런 차체와 어우러져서 적당한 이제 울림통, 이런 역할을 여러 이제 차체가 또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 시스템이 보여주는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거기다 정수성까지 곁들여져 있으니 더 좋겠죠. 사실 이 랜드로버나 제규어 모델을 탈 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뭔가 한두 가지씩은 아쉬움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번 디펜더, 거기다 3리터 엔진이 얹혀지면서 여유로운 성능까지도 갖게 된 만큼, 정말 디자인 하나 때문에 이 차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성능까지를 감안해서 바라보신다 하더라도 만족감은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승차감도 좋은 편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환경 여기서 테스트했을 때 험로에서의 승차감도 탄력적인 서스펜션 덕분에 좋은 편이었고, 일상에서 뭔가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움을 사실 말로는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도 약간 둔탁한 그런 노면을 밟고 지나가는데, 이때도
각 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충격이 최소화돼서 들어옵니다. 네, 승차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한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차체의 구조적 그런 특성을 놓고 봤을 때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면, 네, 이런 차체인데도 견인 능력이 상당하죠. 3.5톤 정도의 견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 특히 레저 환경에서 이용을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도대체 경쟁력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뒷좌석, 자, 차체가 줄어든 만큼 그럼 뒷좌석이 좁을 거야, 이런 아쉬움을 갖고 접근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레그룸도 충분하고 헤드룸 역시도 충분한 편입니다.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좋은데요, 다만 앞서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트렁크 공간 자체가 넓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트렁크 공간의 부족함 일부를 뒷좌석으로 채워야 된다는 점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트렁크 하나 빼고는 나름대로 만족감 높은 디펜더인데요. 자, 그럼 주행 연비도 한번 볼까요?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한 결과 대략 12km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물론 이제 100이라인 큰 엔진이 들어가 있고 무게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주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장비를 적재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무게 부분,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110과 90 사이의 무게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대략 한 80kg 정도의 차이인데 기대보다는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 사실 이 제기어 랜드로버가 알루미늄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의외로 너무 많이 활용을 하다가 무게가 조금 느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금 더 견고한 셰시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운전자에게 전해준다는 점이고, 차체 강성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강성감 부분에 있어서도 빠지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차를 탔을 때 느끼는 운전자의 만족도만큼은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랜드로버 디펜더. 자, 제가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한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조건이 깔릴 겁니다. 조금 더 취향에 맞는 빠릿빠릿한 차를 한 대 갖고 있다. 하지만 여행을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차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조건 제 입장에서는 큰 차를 선호하진 않거든요. 거기에 디자인 자체가 매우 예쁘고 멋집니다. 자, 실내에 탔을 때도 단순한 투박함이 아니라 여기에 고급스러움까지 잘 묻어나고 있죠. 특히 이 각각의 소재를 만졌을 때 이 소재가 보여주는 고급감에서도 부족함은 없죠. 여기에 내가 그동안 즐기지 않았던 환경,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이 디펜더가 보여주는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보다 이 센터 패션, 이거 정말 이 랜드로버가 맞는 게 맞나요? 뭔가 과거에는 복잡하고 그런 점들이 좀 시각적인 그런 불만을 자아냈었는데, 이런 버튼의 구성, 또 이 버튼 조작감도 좋은 편이고, 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정말 랜드로버로서 많이 쓴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 디펜더를 만나봤습니다. 가격 하나 빼면은 사실 이제 이 등급, 어떤 브랜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격도 아주 나쁘다고 말하기는 뭐할 것 같고, 나름대로 잘 만들었는데요.